쇼미더스탁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이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큰 흐름을 체크해보고요.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AS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성공 투자 전략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쇼미더스타 방송 외에도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의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타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휴장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도 큰 변동성 없이 양시장 강보합권으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강세가 조금 더 셌는데요. 개별 이슈에 따른 상승과 함께 양시장 시총 상위 2차 전지 종목들 오늘 좋은 흐름 보였고요. 또 철강 테마도 순환매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지수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소폭의 강세로 시작한 코스피인데요. 오전 정도에 이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을 하다가 강보합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거래에 대비해서 0.16%, 어제와 마찬가지로 2,458.96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거래소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179억 원, 298억 원가량 순매수를 보였고요. 오늘 외국인 운수장비와 화학업종에서는 1,000억 원 넘게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개인도 3거래일째 매수 포지션 위치하고 있고요. 반면에 어제 매수를 들어왔던 기관이 오늘은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이 금융투자 쪽에서 2,000억 원 넘게 물량을 출회하면서 사모펀드와 연기금에서 수급이 들어왔지만 순매도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오전 한때는 빨간불과 파란불을 번갈아 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강세로 자리 잡았고요. 전거래에 대비해서 0.57% 오른 793.42포인트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사자세를 보였고요. 외국인 기관 어제와 손바꿈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쌍끌을 매도로 지수의 하락세를 견인을 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하루 만에 다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해서 1원 40전 상승한 1,295원 90전으로 거래 마감을 했는데요. 연준의 긴축 기조와 함께 이런 중국 위안화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 원화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제프 전문가 그리고 송가람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으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먼저 제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라고 하면은 사실 오늘 뭐 전체적인 시장 흐름 자체가 박스권으로 그렇죠. 네. 사실 뭐 며칠째 동안 박스권으로 했지만 네.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네.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에코프로 언제
언제까지 올라가는지. 맞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바뀔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2위 시가총액 가졌는데 네. 3위랑 2위랑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잠시 바뀌지 않았나요? 아, 잠시 바뀌고 나서 네, 추가적으로 다시, 이제 네, 돌아왔죠. 굳건하게 유지를 해야 주는지 그쵸. 이거를 좀 체크할 필요가 맞아요.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져왔던 이제 무대를 뒤집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양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양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도 익히 작년 이제 한 7월 달부터 시작돼가지고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부각받으면서 리튬 관련주로 부각받으면서 급등세를 좀 보여줬었지만 최근도 마찬가지로 지금 1월 달부터 다시 또 재차 상승하면서 올라졌습니다. 이슈 중에는 좀 크게 세 가지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MSCI 이제 이머징 마켓 펀드나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 있는 이제 FTSE 펀드가 있는데 이 FTSE 펀드가 지수 편입에 따라 가지고 이제 패시브 자금에 대한 편입 자체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금양이라는 종목도 편입을 함에 따라 가지고 이제 펀드에 대한 인덱스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그로 인해 상승했었다라고 여러분들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업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부산시와 2차 전지 관련된 생산 기지 이제 대규모 이제 MOU를 이제 체결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좋은 반응을 보였다. 최근에 좀 보게 된다라면은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공장에 대한 부지 건설, 그다음에 투자, 그다음에 뭐 이외에 대한 협약들 이런 것들만 받게 된다라면은 시장이 좀 급등 장세가 좀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금양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종고가로 마감했었죠. 사실 지금 지수가 특히나 지금 나스닥 선물 시장도 좀 빠지고 있고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금리도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이런 와중에서 종고가로 마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유의 있게 지켜봐야 될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이제 마노노 광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광산에서 이제 콜탄이랑 리튬에 대한 개발 사업 부지를 이제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시장도 과거에 상승이 한 번 났었거든요. 추가적으로 그런 이슈들이 한 번 더 부각받으면서 재차 상승을 지금 현재 받고 있다라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지금 시장의 컨디션 봤을 때는 만약에 이 금양이라는 업종 자체가 2차 전지 업종이 아니었으면은 고점에 대한 돌파권에 대해서 살짝 좀 두려움이 있지만 지금 시장의 컨디션을 봤을 때는 2월 달 특히나 지금 이번 달 들어서 가지고 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 관련된 2차 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날뛰는 걸 보게 된다라면은 금양이랑 종목도 지금 고점 대비로 봤었을 때 고가 기준으로 약 한 지금 10% 20%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돌파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미 2차 전지는 지금 과하게 갔습니다. 그렇죠? 과하게 갔어요. 어디까지 갈지는 지금 사실 지금 봤을 때는 모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2차 전지가 왜 지금 이렇게 유입 자체가 많아지느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들은 어쨌든 지금 작년 9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현물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인덱스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유입된단 말이죠. 네. 신흥국들이 싸다 보니까 작년 기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러시아 다음으로 많이 밀렸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인덱스 자금들이 둬야 되는데 반도체적인 부분상에서는 앞으로 미래에 봤을 때 경기 침체라는 이런 불확실성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적인 부분들은 접겠지만 최근에 나스닥 중심으로 시장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보여짐에 따라 가지고 특히나 테슬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관련돼서도 국내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이 강세적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강세적인 모습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부터 좀 장기적인 홀딩을 가기보다는 만약에 지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낙폭과대가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를 접근하시든지 아니면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좀 권하시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금양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가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11%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2차 전지 리튬 관련주이고요. 오늘도 2차 전지 종목들 흐름이 좋았습니다. FTSE 지수 편입에 따른 자금 유입으로 상승을 했고 또 두 번째로는 부산시 MOU 이슈와 또 광산 모멘텀까지 말해주셨는데요. 좀 전반적으로 이 나스닥 지수 테슬라가 상승세와 함께 2차 전지 전반 훈풍을 불러일으켰고요. 다만 좀 낙폭과대 종목이나 2차 전지를 좀 단기적으로 관점에서 이제는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더 많은 전략을 원하시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의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장 중에도 시장과 종목 정보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송가람 대표님의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바로 케어랩스입니다. 네. 이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플랫폼인
닷을 원격 의료 부각의 가능성이 높은 이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노령화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조금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도 지금 현재 흐름 속에서 제약주들이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HLB 그 외에 오늘 제약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이런 제약주들 흐름 속에서 이런 원격 의료주들도 다시 한번 부각을 크게 받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강 A바이 챗봇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출시 소식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챗봇 서비스가 앞으로 좀 더 여기에 주가에 부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지금의 흐름 같은 경우에 최근 어느 정도 저점에서 강한 흐름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횡보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저점을 다진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지금 흐름에서 그렇게 고가에 도달하지는 않았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 어느 정도 다시 눌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눌리거나 아니면 이 가격대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도 충분히 더 접근해 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격 의료 섹터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외에 이것들에 대한 이제 원격 의료 섹터에서의 미래 산업 가치도 함께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원격 의료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후화되고 이제 노인분들이 병원에 직접 방문하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고령화가 되고 의료비가 추가로 부담되고 한다면 원격 의료 수요가 촉진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년 말부터 3,500만 건 이상 진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연평균 25년까지 15% 이상 큰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원격 의료 섹터는 정부에서 법제화를 추진 중이고 27년까지 약 399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 우리가 노령화 사회에서 좀 더 지켜봐야 할 섹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 우리 국내 상황 외에도 OECD 38개 중에서 원격 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무려 32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격 의료가 허용되는 범위와 조건은 국가별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에서 비중 80% 정도 국가가 법규에 의해서 혹은 특정 법규 없이도 원격 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내 상황 외에도 해외 시장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것들을 봤을 때 우리 시장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6월까지 추진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기술 개발을 위해서 56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미래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해서 감염병 대응을 하기 위한 진료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를 추진함에 따라서 올해부터 27년까지 399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령화 추세, 해외에서의 원격 의료 추세, 거기에 국내에서의 투자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원격 의료 섹터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섹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케어랩스 이 굿닥 지분 80%를 넘게 보유한 회사입니다. 굿닥이 건강 AI 챗봇 서비스 출시 소식을 내면서 오늘 수혜를 받았었는데요. 또 어제부터 제약바이오주의 흐름도 좁습니다. 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 정책과 함께 아직 고가에 도달하지 않았고 현재 자리에서 공략할 만하다 이런 기술적인 분석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원격 의료 섹터 관심 있게 보자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손가람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1월 달부터 익히 알고 있었던 네. AI 그룹주이죠. 네. 사실 KTIS라는 이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AI 부각받을 수 있는 관련주로서 최근에 이제 카이스트와 AI 기술 협약을 한다. 이제 그런 관련된
관련된 이슈로서 이제 AI 그룹주로 평가받는 이제 회사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1월 달부터 좀 강세여가지고 이제 AI 그룹주들이 어디까지가 고점이냐라는 네. 식으로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플러스로 2월 달 같은 경우에 2차전지 그룹주들이 정말 많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죽질 않아요. 네. 이 두 가지 그룹주는 죽지 않습니다. 네. 언제 죽을지는 이제 좀 더 우리가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특히나 이 관련된 기업으로서 제가 좀 미시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기업 상으로 봤을 때도 역대 최대 매출입니다. 현재 지금 봤을 때 매출 자체가 최대 매출이고 그 관련돼 가지고는 AI 컨택 센터가 이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시장에서도 지금 과거에는 흐름 자체가 그냥 기나긴 박스권으로 좀 보여주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가지고 1월 달부터 이제 공공행진했던 AI 그룹주 상승했을 때 발령받아 가지고 마찬가지로 상승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신고가를 한 번 더 갱신해주면서 높은 고공행진하는 모습들이 접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충분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지금 사실상 AI 관련주들이 지금 보게 된다라면은 이 거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재작년이었나요? 그 NFT랑 좀 많이 시장에서 비교를 많이 하다 보는데 사실 뭐 NFT보다는 좀 더 실체가 있는 AI이지 않을까라고 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약간 정도의 좀 그런 의문을 좀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포모 현상이라고 해서 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포모 증후군 결국에는 남이 나보다 사면. 그쵸. 네. 남들이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못 참아. 나도 마찬가지로 네. 가자. 이런 의미가 좀 강해져가지고 특히나 이런 AI 그룹주들이 그런 현상들이 좀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 관련된 기업으로서 봤을 때는 이제 포드랑 이제 링컨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벤츠나 이런 관련된 기업들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가 진위를 탑재해가지고 이제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매출적으로 부분 봤을 때는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인데 부각적으로 AI 그룹주가 협업되면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또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제 솔트룩스랑 이제 이런 종목들도 좀 뭔가 벤치마킹 했었을 때 보게 된다라면은 솔트룩스도 그간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하락세가 있었지만 다시 또 말아 올려주면서 또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2월 달 흐름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월 달 거래를 봤을 때는 한 5거래 정도 남았었는데 그 5거래일 동안에 AI 그룹주가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그룹주들이 마찬가지로 좀 더 고점 돌파하면서 탐욕의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되어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TIS, KT 카이스트와의 기술 협약 이슈로 그룹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AI 테마의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출 부분도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고 여기에 이런 AI 모멘텀까지 붙으면서 시세 분출이 되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제프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 보내드립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가란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두 번째 특징주는 금강철강입니다. 네. 이 금강철강 같은 경우에는 뭐 철강 제조업체로 알려져 있죠. 이 업체의 흐름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철강 업체들이 최근 강세를 보이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런 튀르키예 철강 생산 중단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의해서 최근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가격대 거기에 또 추가로 호재가 있었죠. 또 한 가지 호재, 바로 열연 강판 가격을 톤당 5만 원 인상하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재와 함께 최근 이런 리오프닝과 튀르키예 철강 생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최근 상승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늘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는 고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추가로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기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대는 크게 오른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철강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주요 종목이 현재 중소형주로 해서 많이 움직였는데요. 이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뭐 튀르키예 철강 생산 중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철강 생산 중단에 따른 반사 이익이 국내에서 어느 정도 추가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해 수요 위축으로 인해서 이 철강주들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진에서 국내 철강업계가 잇따라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중국의 리오프닝과 맞물리면서 여기에 따른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는
이런 미국 철강주들도 가격들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런 철강 회사들이 국내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따른 이익도 얻어갈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 초 뭐 연령 강판 가격을 톤당 5만 원 올린 이슈가 있었고 그 외 현대제철도 톤당 5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상폭에 대해서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주가에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 해외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철강사를 중심으로 이미 연령 가격이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그동안 눌려왔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이 흐름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 4분기까지는 지금 철강 시황이 충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2, 4분기까지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통해서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큰 흐름 두 가지를 보면서 이런 호재거리까지 같이 챙겨보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철강주들을 다시 추가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KG스틸 이런 종목군들이 있겠는데요. 이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형 철강주들이 아무래도 상승을 선도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좀 더 탄력 있게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철강주들은 중소형 철강주들을 볼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이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단기로는 올라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가격대에서 조금 조정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 추가로 단기로도 중기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철강주 중에서 조금 더 탄력성 좋은 중소형주로 금강철강을 말해주셨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철강주 흐름이 좋은데요. 중국 경기 부양 모멘텀과 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튀르키예 철강 생산 중단 소식, 또 국내 철강사들의 강판 가격 인상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재료들이 향후에 2, 3분기에 더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말해주셨고요. 현재 이런 금강철강 아직 오르지 않아서 조정 나오면 매수도 유효한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송가람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직후입니다. 8시부터 송가람 대표님께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시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오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다 말씀드리지 못했다. 네. 우리가 지금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이 그 외에 이제 흔들렸지만 다시 돌아온 순환매 장세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 어떤 섹터를 가져가 볼 것인가라는 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바로 매수해 볼 수 있는 종목 다시 체크해 볼 예정입니다. 네, 좀 예상하기 어려운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어떤 섹터를 노려보며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송가람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후반부에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8시 송가람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제프 전문가님의 전략주 AS입니다. 네. 2월 17일에 매수했던 에코앤드림 2차 네. 전지 소재주인데요. 맞습니다. 오늘 3%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수익률 현재 5% 달성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오늘 제가 앞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에서 네. 금양처럼 네. 갔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요. 라는 살짝 아쉬움이 남아있지만 네. 결국에는 2월 말까지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으로 우리가 봤을 때도 전체적인 박스권을 좀 그려지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우리가 주봉이라는 것을 보더라도 이렇게 삼각 수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기술적 구간에서도 네. 그다음에 월봉상에서도 지금 이전에 크게 2020년도까지 상승했었다가 그다음에 지금도 박스권으로 크게 지금 연이어서 이동 중이다. 추가적으로 고점에 대한 돌파를 한 번 더 노려볼 만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오늘 최근 들어가지고도 1월 달부터 꾸준하게 좀 우상향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보니까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좀 보시는 거 권유드립니다. 네, 에코앤드림 2월 말까지 좀 더 지켜보자 말씀과 함께 현재 기술적으로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고점 돌파 시도 중이고 크게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철강 관련주 신스틸입니다. 네. 2월 3일에 매수를 했고요. 오늘 장중에 9% 넘게 급등을 했고 네. 좀 박스권 이겨내면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해주셨는데 네. 어떤 말씀 또 해주실까요? 자, 똑같죠? 휴. 네, 휴. 지켜줬다. 네. 박스권 지켜줬다. 지켜주면서 최근 며칠 동안에 신스틸이라는 종목도 이제 저점 대비해서 올라와주는 모습을 좀 보여지다 보니까 6,060원에 대한 지지 라인이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시장 보게 되면은 이제 갖가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튀르키에 대한 철강 중단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받아가지고 사실 추가적인 상승을 좀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이제 고점 대비해서 고가 기준으로 좀 많이 흐르는 모습이 좀 잡혀졌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다. 시장 내에서는 전날 종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좀 흘렀었지만 오늘 기준으로 좀 약간 시가적인 갭으로 좀 상승했던 모습이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듯 송가루 대표님 말씀드렸듯 네. 추가적으로 이제 철강 관련돼서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관련돼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릴 종목도 그에 관련된 업종 중에 하나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좀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딱 작년 이맘때 2022년도 이맘때 그리고 2021년도 이맘때 좀 뭔가 우리가 이때 당시에 좀 관련주로서 많이 부각받던 종목 섹터가 뭐였냐면은 사료주, 곡물주, 그다음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좀 많이 날뛰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소개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서는 역기조 효과라고 해서 작년에 많이 인플레이션이 발생됐다 보니까 지금 시장 내에서 박스권을 그리더라도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내에서 한 번 더 이런 관련주들, 특히나 뭐 사료 관련주들 아니면 곡물 관련주들, 철강 관련주들, 뭐 구리 이런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아마 이제 3월달, 4월달부터는 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선물 시장에서 역기저가 발생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철강주 관련돼서도 저도 여러분들한테 좀 낙폭과대가 있었던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관련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이 좀 보여주면 좋겠지만 일단은 한 걸음 나갔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10,000원대까지 돌파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스틸 6,060원 지지 라인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좀 종가는 아쉽게 마무리했는데요. 계속해서 조금 더 지켜보자 의견 주셨고요. 철강 테마는 상승 여력이 더 있고 이뿐만 아니라 이런 사료, 곡물, 원자재 관련주들 3, 4월부터 이 선물 시장을 비추어 봤을 때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SAMG 엔터입니다. 네. 저번에 5만 원 선 다시 한번 노려보자 말해 주셨는데요. 네. SAMG 엔터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이미 하락을 합니다. 수익률이 85% 넘겼지만 네. 그때 한번 옵션 만기일 후에 그쵸. 좀 OTT 리오프닝을 보자 했는데 맞습니다. 2차 전지가 좀 강세가 나오면서 맞습니다. 아쉽게 소외를 좀 받고 있는데 완전 반대로 갔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좀 아쉽긴 하지만 매우 네. 아쉽습니다. 사실 뭐 2차 전지 섹터가 좀 더 강세가 됐더라면 2차 전지 섹터로 봤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오히려 이런 시장 속에서
한 이번 달부터 이 옵션 만기 이후로부터 지금 한 2주 연속 동안에 좀 OTT 업종 관련된 종목들이 네.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OTT 업종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도 있을 수 있겠지만 SM과 현재 지금 SM 관련돼 가지고 분쟁이 지금 있잖아요. 네. 카카오랑 하이브 관련돼 가지고 네. 서로 이제 지분권 싸우고 있는데 그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카카오 엔터라는 이런 관련된 종목이 지금 현재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관련돼 가지고 관련 업종들이 보통에는 우리가 OTT 업종이라고 우리 볼 수 있겠거든요. 웹툰 업종이랑 OTT 업종 볼 수 있겠으니까 관련돼 가지고 부각받아서 상승이 한 번 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봤었지만 현재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정도까지 하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즉 그런 말들은 지금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했다라는 소리는 하한가를 한번 맞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하한가를 맞게 되면은 우리가 뭐 기존의 뭐 은어상에서 상따라는 것도 있잖아요. 단어가 상한가를 따라준다는 말씀 있듯이 하한가 따라잡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상태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좀 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 구간 내에서 라인대를 지지해 주거나 현재 지금 기술적 구간에서는 주봉 기준으로 만약에 말아 올려 준다라면은 그럼 추가적으로 눌림목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MG 엔터라든지 3엔터라든지 관련된 OT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낙폭이 돼가지고 더 밑으로 빠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한 번 더 재차 상승해주면서 4만 원대를 돌파해 줄 것인지 4만 원대에 대한 저항을 뚫어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주목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주 엔터 2차 전지 테마에 밀리면서 좀 2월 한 달 들어서 OTT 업종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카카오 엔터 상장과 관련해서 OTT 업종들 다시 한번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다 말해주셨고요. 기술적으로 눌림목 이후에 상승 추세 나올 수 있는 만큼 4만 원 저항선 주목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1월 13일에 매수했던 5G 관련주 옵티코어입니다. 다음 주 시장 보고 네. 추후에 AS 해주신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또 오늘 뭐 6G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네. 톡방에서도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네. 제프 전문가는 잘하는데 네. 너무 남들보다 빨리 간다. 너무 빠르다. 그렇죠. 너무 빠르다. 네. 그래서 빨리 가서 힘들다. 네. 저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결국엔 지금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듯 특히나 관련돼 가지고 제가 오이솔루션 종목도 네. 여러분 소개해드렸던데 오이솔루션과 뭐 솔리드, 기가의 네임 같은 경우에도 이런 5G 섹터를 많이 여러분들께 편히 먼저 드렸었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분기부터 5G에 대한 부각적인 이슈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옵티코어도 우리가 분위기상으로 봤었을 때는 네. 지금 기존에 있었던 저점을 깨지 않고 2,600원에서 2,800원 선 가까이에서 지금 박스권을 좀 기어주고 있어요. 네. 사실 지금 종목 기준 봤을 때는 옆으로 좀 기어주고 있는 추세다. 사실 좀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눈치 보고 있다. 네. 이게 지금 갈지 말지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이 자리를 지금 현재 지지를 해줄 수 있을지 아니면 저항 맞고 하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옵티코어라는 종목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기존에 있었던 오이솔루션이 광트랜시버에 대한 이제 1위 업체라면은 옵티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위, 3위 업체인데 1위를 도락할 수 있는 업체다 보니까요. 광트랜시버가 결국에는 5G, 6G에서 많이 필요한 그런 수신 전달 장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광트랜시버 관련돼 가지고 고점 대비 낙폭 가대가 있었고요. 특히나 옵티코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상장했던 종목들, 특히나 1월 달에 초반에 상장했다 보니까 상장 시에서 좀 되게 시장에서 좀 많이 안 좋았던 시기에 상장했다 보니까 많이 저평가가 되었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홀딩 의견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더 들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관련주 옵티코어였습니다. 저점 깨지 않고 2,600에서 2,800선 박스권 보이며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광트랜시버 2, 3위 기업으로 5G 인프라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규 상장 이후에 지금은 관심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5G 관련해서 수혜가 전망이 좋은 만큼 홀딩으로 의견 들어봤습니다. AS 해주신 제프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의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보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송가람 대표님의 전략주도 AS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2월 20일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위지트입니다. 오늘 좀 소폭의 조정 받았지만 현재 수익권에 있고요. 어제 시가가 좀 많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위지트 어떤 전략 말해주실까요?
네,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뭐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대의 상승에 힘입어서 네.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빗썸의 운영사인 빗썸코리아의 지분을 8% 보유하고 있는 T-사이언티픽 지분을 20%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코인의 가격대가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증가되고 그에 따른 이런 상승 흐름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코인 가격대가 상승하면 이 거래량 증가로 해서 이런 증가를 통한 네. 회사의 매출 증대가 노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현재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좀 더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지트를 말씀드렸던 가격대는 뭐 803원대 네.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격대를 뭐 이날 17일에 충분히 가격대를 주고 나서 아래 가격대에서 아래 꼬리를 올려오면서 바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추가로 상승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급등 이후에 눌린 거래량의 뭐 5분의 1 정도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추가로 우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 그리고 첫날 있었던 급등 이후의 가격대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지트는 지금 추가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위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가격대에서 더 눌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상향 흐름을 즐기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추가로 접근은 가능하지만 짧게 손절을 잡으시고 여기서 좀 더 가져간다면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만한 위치에도 있다라고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신 분 그리고 충규로 가져가시는 분들 모두 지금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봐야 할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지트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시고 다음 날 시가는 약세로 출발해서 5%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인 시장 활성화와 함께 주가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고요. 우상향 가능성 있는 만큼 계속해서 홀딩으로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2월 15일에 매수했던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좀 리오프닝 중에서 화장품주 특히나 상반기까지 좀 길게 보자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한국 화장품 제조는 또 어떤 전략 말해주실까요? 네,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리오프닝 주 중에 가장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리오프닝 주들 중에서도 크게 아직 성장하지 않은 부각되지 않은 종목으로 화장품주를 제가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OEM 시장에서 충분히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 한국 화장품 제조는 스윙주로도 우리가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상승한 흐름 쪽에서 중기 흐름,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살짝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흐름 속에서는 아직 화장품 대형주들이 우상향 흐름에서 크게 꺾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중국에서 춘절을 앞두고 있고 리오프닝이 좀 더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저점에서 좀 더 모아가 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주는 우리가 리오프닝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모아갈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 이 상승 이후에 현재 눌림을 보이고 있지만 화장품 대형주들이 우상향 추세가 꺾이지 않았고 중국 리오프닝 재료도 더 열려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 모아갈 시기다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2월 15일에 매수했던 SM-CNC입니다. SM의 자회사 중 한 곳이고요.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자 의견 주셨는데요. 최고 수익률 15% 달성한 종목인데 또 어떤 전략 이야기해 주실까요? 뭐 SM-CNC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이 알려져 있죠. SM의 자회사로서 뭐 콘텐츠 업종도 하고 있고 엔터 업종까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모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SM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SM의 경영권 이슈 굉장히 강했죠. 그 경영권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크게 주목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 바로 SM 같은 경우에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시장 컨센서스가 상회한다는 말은 바로 매출과 거기에 따른 순이익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SM 관련주와 SM에 관련된 자회사들
이런 자회사들까지도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SM, CNC 최근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이 5,000원대 아래 4,800원대 이 가격대에서 다시 급등이 나오면서 뭐 25% 이상 급등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크게 눌리지 않고 지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볼 만한 점은 여기에서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체크할 점은 SM에서 이렇게 지분 경쟁 이후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는 측면, 자회사들의 이런 리스크 측면들이 모두 재무 안정성 등이 강화되면서 해소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눌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신규 매수로도 우리가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상승한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가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가격대에서 4,700원대, 4,600원대 깨지 않으면서 이런 이슈가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정도 눌린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크게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단기 추세로 보고 이런 수익률을 확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중기적으로 수익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슈가 나와 있는 SM 경영권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눌린다라고 한다면 시장 가치 그리고 기업 가치를 체크한 이후에 다시 그 가격대에서 접근을 해보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까지 AS 봤습니다. 송가란 대표님에게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에 링크 보내드리고요.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제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전략주 어떤 걸까요? 저는 이제 스타일상 네. 남들이 관심 가지는 것보다 네. 남들이 관심을 덜 가지는 섹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논리를 가지고 네, 좀 더 빠르게. 그렇죠. 네. 좀 더 빠르게 하려는 네.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종목 같은 게 보게 되면은 뭐 GSE라는 종목도 시장 내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관심이 없었을 때 매집해가지고 높은 수익률을 보였었고요.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도 마찬가지였죠. 네.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완전 밑바닥에서 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반도체가 정말 안 좋다. 네. 안 좋을 때 우리 관심 가져야 된다. 네. 그렇죠. 싸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기부터 우리가 접근해봐도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종목명은 미래생명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미래생명자원을 들어보게 되면은 이거 예전에 많이 봤던 종목인데라고 이제 과거의 일들이 생각날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작년 딱 이맘때쯤부터 해서 이제 곡물 관련된 종목들 네. 특히나 뭐 현대사료, 지금의 카나리아 바이오 이런 종목 필두로 해가지고 고공행진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왜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 내에서 원자재 관련된 섹터를 좀 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보여지는 차트는 옥수수입니다. 그렇죠. 옥수수도 이제 선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옥수수 가격이 지금 빠지지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월봉상에 보게 됐을 때는 계속적인 약간 정도 고점 대비해서 좀 빠지기는 빠졌었지만 그래도 지금 덜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 내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CPI 내는 것도 봤었을 때 네. YOY보다 우리가 MOM이 중요하다. MOM이라는 건 전월 대비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전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적인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는 소리는 이번에 만약에 이제 추후에 CPI를 보게 됐었을 때 네. 오히려 원유도 그렇고요. 기존에 천연가스 제외하고 네. 원유나 곡물 가격 그리고 그 커피 가격이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전월 대비해서 많이 빠지지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안 좋게 봤던 것이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우려스러운 건데 네. 이 둔화가 마찬가지로 다음 CPI 때도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노동 행진은 높지만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빠지는 속도가 둔화되게 된다라면은 마찬가지로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물 시장 내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곡물 관련된 주식들 그다음에 천연가스, 네. 원유 이런 종목들에 대한 롱 포지션을 좀 많이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물 시장에서 봤었을 때도 그에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부터 좀 편입해 놓는 게 아무래도 시장에서 해치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서 하나일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1월 달 기준상에서는 AI 그룹주들이 상승했던 동력 중에 하나는 성장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2월 달에 이제 2차 전지 그룹들이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머징 마켓 시장으로부터 유입되는 인덱스 펀드 자금이 많았기 때문에 네. 2월 달에 2차 전지가 강세였고요. 그쵸. 그럼 이제 3월 달에 이제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3월 선물옵션 만기 때 가장 큰 이벤트가 무엇일까? 결국에는 PC나 CPI 같은 이런 이벤트적인 지표들이 과연 잘 나올까에 대한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포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는 30%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5,700원, 손절가는 4,000원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노란톡방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주 미래생명자원이었습니다. 이 선물 시장에서 포착되는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곡물과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읽히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미리 편입을 해서 대응해 보자고 전략주 주셨고요. 목표 수익률 30%, 목표가 5,700원에 손절가 4,000원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송가람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전략주의 힌트를 먼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 시장이 흔들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주도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주도주가 잡혔다라고 보는 전문가가 지금 드문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비안전자산인 코인이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코인 시장이 어느 정도 최근 단가에서의 단기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 속에서 아무래도 거래소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 가격대의 상승은 우리가 지금 관련된 종목들의 추가 상승 충분히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지금 무이중 무역 분쟁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뭐 최근에 뭐 네. 풍선으로 인해서 정찰을 하다가 미국에 격추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대만에서 이런 미국이 계획을 하겠다라는 성명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이 미중 관계에서 어느 정도 경색되는 관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뭐 휘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지만 거기에 이어서 이런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여기에 위험 자산의 관심도가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이 종목은 바로 벤처 투자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벤처 투자 시장이 어느 정도 위축되었었던 시장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벤처 캐피탈이 옥석을 가려지면서 VC 업체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본다면 SEW, 바로 토큰 증권이 여기에서 추가로 발행되게 된다면 금융당국에서 이것들을 좀 더 주목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관심이 더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은 체크해야 될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표 수익률을 30% 이상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 방송에 오셔서 저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코인 관련주 추천 주셨습니다. 목표 수익률 30%까지 들어봤고요. 이야기해주신 송가람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